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츄리의 이종아입니다. 5G MEC 분야의 국내 표준 개발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이 표준 개발, 국내 표준 개발을 하게 된 그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G MEC라는 기술 분야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떤 내용의 표준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의 하나하나의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국내 표준 개발을 하면서 MEC 포럼의 기원 회원사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국내 표준 이외에 어떠한 의견, 그러니까 표준화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왔는지를 간단히 소개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1시부터 시작한 여러 세션에서 이제 과기부나 NI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제 MEC나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그런 선도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이 많이 착수가 돼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거는 2020년부터 내년도까지 진행이 쭉 되고 있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국내의 표준 기술도, 국내 기술에 대한 표준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표준 기술을 공유를 하자,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 표준화도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목적으로 5G MEC 기술 표준화라는 과제가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이제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말까지 할 예정이고, 직접적인 수행은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산업체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G MEC의 기술 표준화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표준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MEC의 융합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또 확산을 하고 또 여러 분야에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 솔루션, 멀티 벤더들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상호 운영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5G MEC 그 기술 분야에 국내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표준화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이 과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5G MEC 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3GPP나 엣지 MEC에서 이미 많은 상당 부분을 국제 글로벌 그 표준으로 지정을 많이 했고, 그거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동통신 사업자나 솔루션 업체 분들이 많이 이제 구현이나 개발을 한 상태고, 그런 기술을 다 공견을 하면서도 저희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표준화적으로 좀 정립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도출해서 그거를 정립해 나가는 그 부분을 이제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제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번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5G MEC 서비스의 참조 모델이다, 아니면 도입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가이드의 표준화를 하자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거를 고려할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선도 사업이나 여러 공공 분야, 민간 분야에서 이제 MEC가 도입이 될 때 과연 다른 민간 부분이나 다른 그 공공 분야에서도 나중에 이제 MEC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5G MEC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디플로이를 하고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구축해서 제공하고 싶은데, 그러면 과연 MEC라는 게 무엇인가, 공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로 표준을 정립하면 많은 곳에서 이제 활용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첫 번째 꼭지를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수혜자를 본다면 뭐 5G MEC를 구축하거나 도입하고 싶은 다른 공공 분야의 어떤 그 주체가 되시는 분들, 공공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5G MEC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MEC라는 그 기술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의 디플로이가 가능한지를 보고 본인들의 유즈나 본인들의 그 요구사항에 맞게 초이스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를 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G MEC가 말씀드린 것처럼 3GPP나 엣지 MEC에서의 그 글로벌 규격적인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들이 MEC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 도입을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상호 연동성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발굴을 해서 그거를 표준화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겠는데요. 그래서 MEC 상호 연동의 펑셔널 아키텍처라든지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상호 연동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표준을 개발을 하는 걸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5G MEC 응용 서비스 인터페이스 부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MEC라고 하는 그 시스템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가 개발이 되려고 할 때 서드파티 응용 개발자나 응용 서버 제공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MEC 플랫폼 차원에서의 공통으로 일관화된 어떤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포커싱을 맞췄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MEC이기 때문에 MEC의 특성이 가장 좀 잘 나타나는 그런 응용을 개발할 때에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인터페이스가 무엇일까?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면 그 MEC의 여러 분야의 그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표준화를 하는 그 하나의 그 맥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MEC 포럼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하지만 그래도 국내 산업체가 모두 이제 모여서 필요한 의논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MEC 포럼에 기관 회원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 특히 기술표준분과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여러 산업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요구사항을 갖고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크다랗게의 그 세 가지의 분야를 보면은 여기에 보시는 그림으로 하나를 표시를 그냥 저기 도식화를 좀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보면 저희가 볼 때에 그 MEC라고 하는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MEC 단말이라는 것이 있고, 이 단말이 MEC 호스트와 연결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응용을 받아서 쓰겠죠. 제공을 받는 거고, 이 MEC 호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5G이기 때문에 5G 네트워크의 커넥티비티라든지 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서포트를 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위로는 응용 서드파티 응용 개발자, 응용 제공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크다란 그림으로는 하나의 컨셉추얼하게 이렇게 잡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첫 번째는 생각하는 5G MEC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의 필요한 참조 모델, 개념적인 참조 모델, MEC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디플로이 할 때 그 가이드라인 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5G MEC를 여러 이제 분야에,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가이드로 삼는 그런 표준에 해당하는 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MEC 시스템 간의 상호 연동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펑셔널 아키텍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 단말과 호스트에 쌓이는 UNI 인터페이스 부분이라든지 그 호스트와 네트워크 사이에 있는 사우스바운드 인터페이스 부분을 이제 커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스바운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호스트 상에서 그 위에서 이제 응용, 이제 서드파티 응용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이라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표준을 만들었다고 보시고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라든지 MEC 솔루션 업체들이 관련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이 기능 구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동통신 사업자나 MEC에 대한 그 장비 솔루션 업체분들의 수요처가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정책을 기획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이런 부분에 새롭게 5G MEC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준에 해당하겠습니다. 표준화 추진 체계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과제를 맡아서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거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표준화를 만드는 거는 이제 추리가 많이를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의 주된 이거는 저희 국내에 관련된 그 이동통신 사업자하고 솔루션 업체, 응용 개발 업체들이
때 의견이 가장 중요로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MEC 포럼을 통해서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에 같이 이제 의논하고 논의하는 의견 수렴을 받는 부분으로 MEC 포럼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제 표준 쪽에는 3GPP나 엣지나 ITU2에 관련된 그 글로벌 표준을 많이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국내 표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접근을 했습니다. 국제 표준화에 대한 기술은 다음 세션에서 아마 자세히 발표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하다면 나중에는 이제 TTA 단체 표준으로도 이 포럼 표준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MEC 포럼을 통해서 산업체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그게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이제 밀접하게 그래도 쓰일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올해가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 세 개의 포커스로 나눠서 이제 포럼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표준을 보면 제목으로 저희가 쓰기는 이제 시스템과 서비스의 참조 모델,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개념적이에요. MEC라는 거를 사실은 뭐 많은 그림을 통해 아니면 저기 밖에서 실증 사업에서 실제 구축한 예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용어라든지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는 뭐라 그럴까, 좀 더 컨셉추얼하게 5G MEC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컨셉추얼한 내용을 담았고, 그다음에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MEC 쪽에서의 올해 만들려고 하는 표준이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펑셔널 아키텍처 부분의 표준과 그다음에 이제 응용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의견 수렴을 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국내의 산업체들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그 요구사항 표준이 되겠고요. 이거는 5G MEC의 펑셔널 아키텍처에 대한 기능 구조, 그다음에 이제 MEC 특성을 반영해서의 그 공통 서비스 인터페이스 부분을 정의한 부분 표준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총 5개의 표준, 국내 표준이 만들어진 상태고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거의 12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에 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 표준을 만들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레포한 문서들은 3GPP, 엣지 MEC, 그다음에 GSMA 쪽의 그 표준 기술이라든지 규격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분석한 후에 저희 국내 표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된 내용을 소개를 드릴 텐데 각각에 대한 표준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기관 회원사나 이런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다 배포를 드렸고 의견을 받는데 아마 공식적으로는 조금 있으면 그 MEC 포럼 그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보시고 의견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처음에 MEC 시스템의 서비스 도입에 대한 참조 모델,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5G MEC 시스템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정의하는 건데, 이거를 정의하기 이제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5G ME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는가라고 해서 이거를 로지컬하게 이제 구도화를 시켰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의 응용 서버들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MEC 시스템이라든지 장비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업체, 이제 솔루션 업체, 산업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5G 네트워크 쪽에 보면은 이동통신망 사업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단말 업체가 있죠. 사실은 롤 플레이에 의해서는 요 컨셉적인 거가 사실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컨셉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환경에 있어서는 이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이동통신 3사가 뭐 MEC 솔루션이나 장비를 직접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역할도 하는 게 지금 국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롤플레이에 따라서는 조금 이 분류가 어떻게 디플로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한 것이 이제 그 MEC 시스템의 참조 모델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엣지 MEC의 아키텍처하고 저희가 이게 5G 네트워크 쪽에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5G 네트워크 쪽에서의 보는 단말이 포함된 거를 보면 컨셉추얼리 세 개의 이런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MEC 단말 쪽이고, 그다음에 MEC 호스트, 그다음에 MEC 관리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응용의 클라이언트 쪽에 해당하는 거고, 이 부분이 단말이 예를 들어서 이 MEC 호스트와 통신하기 위한 미니멈 한 모듈이 탑재된 그런 단말을 얘기할 수 있고,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여러 다양한 단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MEC 호스트에는 기본적으로 MEC 응용 서버가 올라가 있고, MEC 플랫폼, 그다음에 이 MEC 플랫폼의 응용에 사용 가능한 가상 자원들에 대한 부분이 서포트가 되어야 되겠죠. MEC 관리 시스템에는 전체적인 MEC 호스트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 컨피그레이션, 배치, 관리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MEC의 각자의 그 플랫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수 있어서 그 플랫폼의 관리, 플랫폼 상에서 구동되고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관리 뭐 등등에 대한 그런 기능 관리 제어가 필요한 그 MEC 그 플랫폼 관리자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상 자원에 대한 그 관리자 부분이 이렇게 크게 모듈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 표준에서는 각각의 이 구성 요소들이 제공을 해야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한 문서가 이 표준 문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MEC 시스템의 그 서비스 구축, 그 디플로이 되는 옵션에 대한 정의를 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발표드린 그 참조 모델의 컨셉을 그대로 좀 환영을 해서 이 도입을 할 때 구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옵션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를 좀 컨셉추얼리 봤고요. 저희는 이 MEC 시스템의 구축 가이드라인을 정의할 때는 뭐 B2C 유형도 있을 수 있고 B2B 유형에 대한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B2B 유형에 대한 비즈니스를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B2B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관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사이트에 사설망처럼의 MEC 기반으로의 다 환경을 꾸밀 수 있다라는 걸로 전제를 했는데, 이 그 옵션을 저희가 이제 그 나눌 때는 저희가 하는 주체는 어떻게 했냐면, 이 5G MEC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가 이동통신 사업자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 아니면 기관이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5가지 구축 옵션을 정의를 뽑아내게 되었고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MEC 시스템이 단말, 호스트, 관리 시스템 이렇게 3개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시스템의 위치, 구성 요소들의 위치도 분산돼서 이렇게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나 기관이냐에 따라, 또 어느 사이트에 그런 시스템 요소가 구축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는 이제 이 기업이 있는 사설망 쪽에 있는 그 기업망 쪽에 있는 부분이고, 엣지 네트워크 있고, 그다음에 5G 코어 네트워크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엣지 네트워크나 이 기관 네트워크 쪽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관리하는 구간이라고 본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기업 기관망에 뭐 단순한 단말들과 기지국만 있는 형태로 이제 엣지 네트워크 쪽에 MEC 호스트가 관리가 위치가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5G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의 컨트롤을 받는 그런 모델이 가장 기본의 핵심적인 모델의 하나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그림상에 표시된 거 보면은 요 그레이 색깔로 표시된 거는 거의 그 네트워크나 MEC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이동통신 사업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옵션이고, 이 파란색으로 색깔한 거는 기업이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설치를 할 때,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할 때의 여러 가지 옵션으로 나타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위주로 갈 수도 있고, 기관이나 이동통신 3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모델도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기관에서만 하고 아이솔레이트 된 그런 망으로도 꾸밀 수 있는 5G MEC의 디플로이먼트 옵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그거의 각각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이 5가지 특성에 있어서의 고려해야 할,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그러니까 저거죠, 서비스 응답 시간이라든지 구축 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5개의 옵션을 평가하는 요소로 정의를 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구사항 인터페이스인데요.
저희가 MEC 포럼 쪽에서 의견 수렴을 막 하면서 새삼 알게 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상호 운영성적인 측면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그 요구사항에 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올해 한 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5G MEC라는 펑셔널 아키텍처라는 표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통 인터페이스 부분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을 만들기 때에 필요한 국내 산업체 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의 요구사항을 모아서 저희가 요구사항 표준을 만들어서 그 이름은 이제 기능구조하고 응용 서비스 인터페이스 부분에 리퀘어먼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구사항도 있지만 펑셔널 아키텍처를 정의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국내 산업체 의견들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의견 수렴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도 요구사항 문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글로벌한 문서 이외에도 국내 관련된 5G MEC에 관련된 그 이통사나 그 업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요구사항을 취합된 상태구나 하면서 이 문서를 참고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G MEC 쪽의 상호연동은 펑셔널 아키텍처의 문서입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뭐 그 다음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MEC, 엣지 MEC의 펑셔널 아키텍처와 이게 이제 네트워크 쪽의 디바이스 부분에 연결된 부분하고를 커버하는 5G 쪽의 그 펑셔널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왼쪽은 3GPP 쪽에 관련된 그 표준에서 정의하는 펑셔널 아키텍처 부분이고, 요 엣지 데이터 네트워크 쪽 일부하고 요쪽 부분은 엣지 MEC에서 제공하는 그 아키텍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믹스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걸 보자면 3GPP에서도 릴리즈 17 부분에서의 그 5G 네트워크상에서의 어떻게 엣지 컴퓨팅 서포트를 할 것이냐를 정의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즉 얘기를 하면은 엣지 앱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엣지 그 응용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다 기술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엣지 앱이라는 그 기술을 수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냥 단순히 엣지 맥에서만 하는 걸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이 국내 이동통신 3사들은 3GPP의 릴리즈 17을 기반으로 해서 엣지 앱이라는 응용 레벨의 엣지 응용을 지원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펑셔널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줬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아키텍처를 만들 때 이 부분은 3GPP 쪽이 단말과 네트워크 쪽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엣지 MEC에서 하는 건데, 요 새롭게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통합된 기능적으로 측면으로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블락 간의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기능 블락을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절차, 디스커버리를 한다든지 뭐 레지스트레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 절차를 정의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3GPP나 아니면 그 GSMA 부분에서도 논의가 한참 인제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러면 국내적인 측면에서 하이 레벨에서 어디까지를 정하면 될 것인가라는 거를 협의해서 논의해서 이 표준에 담았고, 좀 더 자세한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도 국제 표준과의 그 병행해서 그거를 체크하면서 올해는 여기까지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더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못다한 내용들을 좀 채워놓을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5G MEC의 공통 서비스 인터페이스 부분이에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MEC 호스트 측면에서 MEC 플랫폼 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서드 파티 MEC 응용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공통적인 그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MEC라는 그 특성을 잘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다양한 이제 응용 서버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도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API를 정한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관련돼서 참여한 그 업체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 이 공통인 서비스 인터페이스 부분에 저희가 올해는 정의를 했으면 하는 그 인터페이스 부분을 이렇게 7가지로 뽑아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단말 위치 정보에 대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글로벌한 규격상에서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의 자체 그 통신 사업자들도 이미 개발돼 있는 인터페이스인데 다 제각각이 달라서 이거를 사용하는 서드파티 그 응용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파라미터로 서로 다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관화하게 디파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5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단말 위치 정보라는 거는 유의 단말이 이동이 됐을 때 컨펌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 단말 응용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 단말이 어떤 존에 이런 서비스 영역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쪽에서는 이 존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답을 줄 수 있는 약간의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확대를 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같이 저희가 일한 그 업체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유용하겠다라고는 측면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QoS를 관리하는 인터페이스 부분, 그다음에 어떤 단말 응용 서버 입장에서는 어떤 단말을 쓰고 있는 사용자가 지금 현재 어떤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정보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고요. 가입자당의 어떤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용량에 대한 어떤 그 비율이 한 예를 들어서 80-90% 정도 사용했을 때에 그걸 알람으로 알려주면 응용 서버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좀 더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어떤 API 응용에 대한 그런 그 부가가치가 높은 그 응용을 개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서드파티 응용 서버에 따라서 그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된 API 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오소라이제이션 측면에서의 허용된 API를 준다든지 모든 거에 인증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API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 API가 이제 RESTful API 측면에서 정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능에 대해서의 리소스라든지 HTTP 그다음에 파라미터 부분들이 다 정의가 돼서 이 공통 인터페이스 부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주요된 거고요. 추진 일정은 저희가 볼 때 이 과제가 이제 거의 5월 말 6월에 시작을 했고 7월부터 이제 의견 실험을 시작했어요. MEC 포럼에 있는 분들한테 국내 표준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그 이슈에 대한 가장 기술적인 세밀한 부분도 저희가 의견을 제안을 드려서 응답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최종안이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 보시면 그 기술 표준 분과 회의가 다음 주 8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사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이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렇게 국내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표준적인 측면에 어떤 그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제 기술적 산업체 쪽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추가 표준화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단말 이동성 로밍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이라든지 페더레이션 이슈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제 페더레이션 이슈가 굉장히 롱텀으로 멀게 느껴졌는데 점점 이제 가까울수록 이제 국내 이동 탐사 3사분들이나 산업체분들이 페더레이션에 대한 표준, 구조,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필요성이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버티컬 응용 부분에서의 노스바운드 API 부분이 좀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응용 서비스 지원에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기술도 좀 활용해서 일관화되게 좀 국내 표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더 풍부한 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파스 기능이 MEC에서도 제공이 되어야 MEC 응용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는 유동통신 사업자에 의해서의 MEC 호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서드파티의 엣지 호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그거에 필요한 기술이 표준화 쪽에 반드시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수렴한 전체적인 요구 사항이라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